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파괴적인 항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함? 분노의 찬 연설? 아니면 대규모 시위?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냉혹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하고 낡은 잣대에 의해 가볍게 치부되었던 한 한국인 여성 투자자 이서윤 씨입니다. 그녀는 모욕 앞에서 분노를 표출하는 대신 억만장자들의 테이블에서 가장 중요한 규칙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는 LA 국제공항의 퍼스트 클래스 탑승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단아한 한복, 치마 저고리 차림에 이서윤 씨는 조용하고 품위 있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동양적인 외모와 단정한 복장은 그녀의 진정한 가치와 신분들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오해의 가림막이 되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관광객으로 치부하며 노골적인 편견으로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이서윤 씨는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녀는 한국 최대 투자 컨소시엄의 대리인으로서 한 미국 거대 항공사의 운명을 뒤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 속 조용한 한마디는 문자 그대로 수백억 원의 자금줄을 끊는 명령어였고 단 몇 분 만에 거대 기업의 주가를 폭락시키는 금융 지진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선택이자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한 문화에 대한 가장 우아하고도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자, 이제 이서윤 씨의 침묵의 항의가 어떻게 한 회사를 무너뜨리고 전 세계 비즈니스계에 한국인의 침묵은 가장 무서운 경고라는 새로운 교훈을 남겼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항의는 과연 어떤 형태를 띠어야 할까요? 마이크 앞에서 터져 나오는 고함, 수천 명이 운집한 거리의 외침, 혹은 분노의 찬 목소리로 가득한 언론의 헤드라인. 우리는 흔히 목소리의 크기가 곧 힘의 척도라고 믿지만 역사는 종종 가장 조용한 곳에서 가장 거대한 폭풍이 시작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의 힘이 천문학적인 가치를 가진 거대 기업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에 대한 놀라운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사건이 아니라 존엄성을 지키려는 한 개인의 단호한 의지가 오만함으로 가득 찬 글로벌 기업 문화를 어떻게 심판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미국의 관문이자 전 세계 자본이 교차하는 지점인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AX에서 시작됩니다. 오후에 나른하면서도 부드러운 햇살이 유리로 된 탑승 게이트를 비추고 그 빛은 마치 거대한 부와 성공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듯 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여행의 시작점이 아닙니다. 이곳은 신분과 계층,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부를 기준으로 인간의 가치를 재단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세계의 연장선입니다. 특히 퍼스트 클래스 탑승 게이트는 그 미묘한 계층 구조가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곳입니다. 말끔한 정장 차림의 사업가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상징하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줄지어 서 있는 그곳, 그 익숙한 풍경 속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듯한 한 한국인 여성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윤. 그녀는 주변의 서양식 비즈니스 복장과는 현저히 대비되는 차분한 색상의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된 기성복이 아닌 한국의 깊은 역사와 전통적 미덕을 상징하는 그 옷은 그녀의 곧게 뻗은 자세와 절제된 얼굴 표정과 어우러져 주변의 모든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듯한 고요한 품위를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많은 현대적 환상 속에서 홀로 고전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한 채 떠오른 하나의 조각상 같았습니다.
그녀의 옷차림은 단순한 의복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거쳐 다듬어진 한국 문화의 정체성, 즉 침묵 속에 강인함전을 대변하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두르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퍼스트 클래스 티켓과 여권만이 그녀가 이 럭셔리한 공간에 속해 있음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보이는 것이 함정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우아하게 걸음을 옮겨 탑승 게이트로 향하는 순간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 요원이 무표정한 얼굴로 갑작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섰습니다. 그 남자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지만 그 단어들 속에는 이미 그녀의 외모, 그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한 노골적인 편견이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티켓으로는 퍼스트 클래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순간입니까? 수백,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정식으로 구매한 티켓의 효력이 단지 그 티켓의 주인이 예상했던 모습이 아니라는 이유로 부인당하는 순간. 이것이 바로 정의의 함정입니다. 글로벌 자본주의가 외치는 공정함과 차별 금지라는 구호 아래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기업과 조직이 눈에 보이는 스테레오타입에 의존하여 인간의 가치를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보안 요원의 머릿속에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라면 당연히 입어야 할 서양식 정장 혹은 과시적인 명품으로 자신을 치장한 모습이 각인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전통 한복을 입은 조용한 한국인 여성은 그의 규칙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관광객 혹은 신분을 오인한 일반 승객으로 즉시 분류되었고 그 순간 그녀의 실제 신분과 가치는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이서윤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지극히 예의 바른 태도로 티켓을 내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구매된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 존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보안 요원의 무정의에 무언가 지시가 내려왔고 그의 얼굴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망설임 없이 차갑고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즉시 기내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이서윤 씨는 순간적으로 눈을 깜빡였을 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고 항의나 변명 없이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주변 승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저 여자 퍼스트 클래스를 잘못 산 거 아냐? 아니, 저런 한복 차림으로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실수지. 노골적으로 코웃음 치는 분위기가 탑승구 주변을 순식간에 감쌌습니다. 하지만 이서윤 씨는 단 한마디도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한복 자락이 조용히 흔들릴 때마다 그 침묵은 주변의 모든 비아냥거림과 소음을 흡수해버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한 이 거대한 시스템을 상대로 세상에서 가장 조용하고도 가장 치명적인 방역을 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 거대 항공사 반티아 에어라인즈, 바안티아 에어라인스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으며 이제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한국 자본의 진짜 무게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할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서윤 씨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속삭였을 때 그 누구도 이 조용한 한국인 여성이 지닌 실질적인 권력의 크기를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바로 이 거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 하나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이서윤 씨가 두 번째로 내밀었던 티켓이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 공항 직원에게 무선으로 내려진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지금 즉시 기내에서 내려주시겠습니까? 이 짧고 비인간적인 명령은 그녀의 존재와 그녀가 가진 자격을 단숨에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서윤 씨는 당황하거나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아주 미세하게 눈을 깜빡였고 이내 고개를 숙여 작은 긍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승객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저 동양 여자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잘못 산 거 아냐? 아니, 저런 한복 차림으로 이 게이트에 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실수야. 주변의 수군거림은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편견이 공기 중으로 새어나와 만들어내는 소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이소윤 씨의 한복에 꽂혔고 그 옷차림을 적합하지 않음이라는 단순한 틀 안에 가두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이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외적 조건, 즉 비싼 유럽 명품 정장, 화려한 보석, 그리고 그들의 눈에 익숙한 성공한 비즈니스맨의 서구적 이미지를 그녀는 충족시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녀가 가진 내면의 품이나 그녀의 금융적 배경은 단 몇 초 만에 스캔되는 외형적 판단 기준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서윤 씨는 그 웅성거림에 단 한마디도 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분노하거나 자신의 신분을 밝히거나 이 불합리함에 대해 논쟁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편견에 말로써 반박하는 것은 곧 그들의 낮은 시각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 하는 기준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곳에 서서 그들의 무례한 시선에 맞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자신의 존엄성을 깎아내리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만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조용히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한복 치맛자락이 공항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위에서 미세하게 흔들릴 때마다 그 침묵은 주변의 모든 소음과 경박함을 빨아들이는 듯한 묘한 고요함을 만들어냈습니다. 냉방 장치의 바람이 순간적으로 강하게 불어 그녀의 뺨에 닿은 머리카락을 살짝 흔들었고 그 움직임마저도 그녀의 내면에서 요동치는 강철 같은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공항 특유의 금속, 소독제, 그리고 저 멀리서 풍겨오는 커피향이 섞인 냄새 속에서 이서윤 씨는 마치 세속적인 공간을 초월한 듯한 정갈한 모습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침묵의 철수는 결코 패배나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완벽하게 절제된 분노, 그리고 상대방이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결정적인 행동을 개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늘 이 순간이 단순한 탑승 거부 사건이 아님을 깨닫는 명확한 통찰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그녀가 대표하는 문화와 그녀가 상징하는 자본에 대한 오만한 거절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에게서 배운 가장 중요한 가르침, 즉 사람의 품격은 분노가 아닌 침묵을 선택하는 지점에서 드러난다 는 교훈을 떠올렸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인적이 드문 벤치에 조용히 몸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는 활주로가 펼쳐져 있었고 방금 이륙한 비행기가 푸른 하늘 속으로 천천히 녹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겉옷의 소매를 정돈하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 동작 하나하나조차도 한국에 다실 차시에서 조용히 차를 따르는 듯한 깊은 정갈함과 격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하지만 세상의 거대한 자본 흐름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단 한마디의 말을 속삭였습니다. 그 짧은 문장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투자 컨소시엄을 대리하는 그녀의 지위, 그리고 거대 항공사 반테아 에어라인즈의 지분, 비례1.3%를 보유하고 지난 5년간 지속적인 자금 수여를 해왔던 그녀의 치레지에란 실질적인 권력을 발동시키는 최후통 첩기였습니다. 지금 부탁해요. Now please. 오직 그것뿐이었습니다.
그 간결한 명령이 발신됨과 동시에 이서윤 씨는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서 그녀가 대표하는 조직의 위신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금융적 결단이라는 거대한 수레바퀴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편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침묵 속에서 자신을 모욕한 거대 기업의 운명을 결정지을 심판자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단 몇 분 후 공항의 중앙 관제실에서는 경고음과 같은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고, 그녀가 방금 전 조용히 물러났던 퍼스트 클래스 탑승구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무언가를 속삭이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이미 그곳에 없었지만 공기의 흐름은 눈에 띄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폭탄의 뇌관을 건드린 것입니다. 탑승 게이트를 떠나는 이서윤 씨의 발걸음은 지극히 절제되고 조용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주변의 웅성거림이나 조소 어린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오직 정면만을 향했습니다. 한복자락의 미세한 흔들림 외에는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결정을 확정짓는 고도로 응축된 집중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훼손당한 그 장소에 더 이상 머물러 그들의 편견에 에너지를 낭비할 의사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그곳을 떠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아분노가 아닌 심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인적이 뜸한 제3터미널 구역의 벤치에 조용히 몸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는 광활한 활주로가 시야를 가득 채우고 하늘로 비상한 비행기들이 푸른 공간 속으로 천천히 사라져가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 웅장함과 대비되게 그녀의 손끝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 떨림은 그녀가 짊어지고 있는 책임의 무게와 방금 내린 결단의 비장함을 드러내는 유일한 물리적 신호였습니다. 그녀는 한복 소매를 정돈하며 마음속의 파동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다시금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타실에서 차를 내어주듯 정갈한 동작으로 스마트폰을 귀에 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이듯이 조용했지만 그 내용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실행해 주세요. 투자 계약에 의거하여 즉시 자금을 철회합니다. 이 짧고 간결한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감정이 아닌 냉철한 비즈니스 논리와 계약에 기반한 최후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는 분노의 열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결정의 차가운 온도가 공기를 날카롭게 갈랐을 뿐이었습니다. 주변의 청소 직원이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돌아볼 정도로 그 짧은 문장에는 엄청난 긴장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령은 이미 그녀를 중심으로 한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이서윤 씨의 진정한 신분 하말시골이 드러납니다. 그녀는 단지 퍼스트 클래스 티켓을 가진 승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국제적 항공기업인 반테아 에어라인즈의 필두 투자자였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한국의 투자그룹은 이 항공사의 주식 45.3%라는 막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지난 5년간 반테아 항공의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핵심 동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탑승 게이트에서 그녀가 받은 처우, 즉 외모만 보고 신분을 판단하는 무언의 차별과 노골적인 모욕은 이 모든 재정적, 전략적 관계를 뿌리째 단절시키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얼굴만 봐도 누가 중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는 식의 오만한 태도, 그리고 말로 표현되지 않았기에 더욱 깊고 차갑게 이서윤 씨의 가슴에 남은 편견은 그 어떤 명확한 폭력보다도 더 심각한 손상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개인적인 감정의 폭발이 아닌
근본적인 존엄과 신뢰의 상실비라는 비즈니스 원칙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결정은 복수가 아니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와의 관계 단절이라는 지극히 합리적이고도 냉철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작은 접이식 우산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직 해는 높았지만 하늘에는 이미 엷은 회색 구름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녀가 방금 내린 결정이 곧 다가올 거대한 먹구름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말없이 진행했습니다. 공항의 통제실에서는 이미 경보음 같은 전화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당황하며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그 모든 혼란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있는 곳의 공기만은 침묵 속에서 이미 확연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정한 힘은 소음이 아닌 정적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함이었습니다. 이서윤 씨의 명령이 공항의 인적 드문 벤치에서 발신된 지 불과 몇 분 후, 그 파장은 곧바로 수천 마일 떨어진 반티아 항공 본사에 통제된 비즈니스 센터를 강타했습니다. 평소라면 차분한 키보드 소리와 무선 교신만이 오가던 이 공간은 갑작스러운 금융 알림음과 함께 지진이 발생한 듯한 대혼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감지된 것은 반티아 항공 재무부문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속 폭주였습니다. 이는 시스템 오류가 아닌 주요 투자자에 의한 대규모 자산 이동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 순간 재무 책임자의 화면에는 경고 메시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투자자의 긴급 매각 통지, 핵심 계약 해지 알림, 운항 리스크 업데이트 및 재정 건전성 하향 조정 보고서 등이 쉴 새 없이 몰아쳤습니다. 임원들이 휴대하는 고위직 전용 전화기들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위급 상황을 알리는 공습 경보처럼 사무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전화벨 소리 하나하나가 항공사의 심장 박동이 불규칙적으로 뛰고 있음을 증명하는 듯 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누가 이런 타이밍에? 재무부서 직원들의 목소리는 점차 초조함과 공포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모니터의 데이터를 쫓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서 명확한 원인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란 불가능했습니다. 그들은 당장의 숫자에 매몰되어 이 사태가 단지 금융적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성 문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퍼스트 클래스 예약 승객 중에 이상 징후는 없었나? 지금 당장 조사해. 그들은 가장 얕은 표면, 즉 공항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이서윤 씨의 조용한 행동이 불러일으킨 파동은 물밑에서 거대한 쓰나미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반티아 항공의 핵심 재정 안정성이 흔들리고 있음이 명확해지자 최고 경영진의 전용 회선은 불통 상태에 가까워졌고 이사회 멤버들 사이에는 이미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긴장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몇 시간 동안 미국 국내 경제 뉴스 속보들은 일제히 이 사태를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 혼란의 근원, 즉 LAX에서 한복을 입고 조용히 물러났던 한 한국인 여성의 존재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언론이 명확한 원인을 보도하지 못하는 그 침묵의 시간이 오히려 반티아 임원들에게는 섬뜩하고 불길한 공포부로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통제 영역 밖에서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이 자신들을 붕괴시키고 있음을 감지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곧 그 근원이 드러났습니다. 항공업계의 거대 기업인 반티아 항공의 주가가 단 15분 만에 6.2% 급락했다는 속보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급락의 이면에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한 한국인 여성 투자자에 의한 전략적 자금 철회라는 충격적인 반가쇠가 있었습니다. 재무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움켜쥐었습니다. 당장 이사들에게 연락해. 아니, CEO에게 직접 보고해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넘쳐났던 여유나 권위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이서윤 씨를 태우지 못한 그 비행기가 지금 공중에서 급격히 고도를 잃고 추락하는 것과 같은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이서윤 씨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지 않았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활주로가 보이는 벤치에 앉아 흰 종이컵에 담긴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찬물의 미세한 떫은 맛이 그녀의 입술에 촉촉하게 남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과 고요함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힘은 침묵 속에 있을 때 비로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대 조직의 심장부에서는 비명 같은 키보드 소리와 무선 교신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소윤 씨가 있는 그곳에는 극도의 평온함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이 조용한 행동이 반티아 항공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차가운 차 한 잔으로 느끼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티아 항공 본사 회의실의 문이 격렬하게 열리자 최고 경영자 CEO인 그렉 타웰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회의실을 난폭하게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뒤로는 재무책임자, 홍보부장, 그리고 법무팀이 긴장으로 굳어진 얼굴로 따르고 있었습니다. 강한 커피 향과 구겨진 서류 소리, 그리고 억누를 수 없는 영어 속삭임이 교차하는 이 공간은 그렉의 등장과 함께 폭발 직전의 압력소티처럼 변모했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선명한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고 방금 전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 철회의 충격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짓들을 한 건가?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를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건지 알고나 있는가? 그렉의 목소리는 무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통제불능의 상황에 직면한 최고 권력자의 공포를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항공사의 최고 책임자로서 그는 이 재정적 쓰나미의 근원을 파악하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재무 담당자는 목이 쉬어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일반인 한국인 승객이라고 들었습니다. 사소한 탑승 규정 문제로요. 단순한 여성이었다고? 그렉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테이블을 내리치며 스크린에 띄워진 자료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그 화면에는 이서윤 씨의 증명사진과 함께 그녀가 관여하는 다수의 기업 그룹과 복잡한 출자 구조가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투자액, 보유 지분, 그리고 그녀가 이끄는 재단의 활동 내용까지. 그 모든 정보는 그녀가 결코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될 존재임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렉은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서윤, 그녀는 한국 국내 최대 규모 투자 연합의 대표 이사 대리이자 반티아 항공의 필두 주주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항공사의 장기적 재정 건전성을 보증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침묵이 떨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속보보다도 더 무겁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왜 그녀를 내리게 했는지 정확히 답하라. 그렉의 시선이 현장 대응을 맡았던 젊은 직원에게 꽂혔습니다. 젊은 직원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작은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일반 관광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배 직원이 저런 복장으로 퍼스트 클래스에 탈 리가 없다고 중얼거리는 것을 듣고 보안 요원에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그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모로 판단했다는 치명적인 진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렉은 차가운 분노로 가득 찬 눈빛으로 회의실 전체를 훑어보았습니다. 단지 그런 이유 때문에 신원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녀를 배제했다고. 당신들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는가? 그렉은 이제야 문제의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자금 철회가 아니라 자금 철회를 유발한 기업 문화의 오만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년간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 자는 무력하다고, 묵묵히 따르는 것은 인정한 증거라는 그릇된 논리를 조직 전체에 심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가장 중요하고도 조용했던 파트너에게 가장 큰 모욕을 안겨주는 행위로 표출되었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가볍게 여긴 그 대가가 지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다. 그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직무 실수를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서윤 씨가 대표하는 항욱적인 가치, 즉 침묵 속에 담긴 존엄성을 짓밟았고 그 대가로 항공사 전체가 존립의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본사 내부의 혼란과는 상관없이 이서윤 씨는 공항 내의 작은 한식 공간, 일종의 서양실에 몸을 두고 있었습니다. 얇은 창호지 같은 칸막이로 둘러싸인 작은 방, 부드러운 다다미풍의 바닥과 한지 조명은 타국 땅에 있으면서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정갈한 공간을 연출했습니다. 그녀는 정좌 자세를 풀고 양손으로 따뜻한 찻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녹차향이 그녀의 마음을 평온하게 했습니다. 창밖 활주로를 달리는 비행기 소리가 멀리서 울려왔지만 그 소리조차도 이제 그녀의 마음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그 시간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결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믿는 방식, 즉 존엄성을 훼손당하지 않고 지켜내는 길을 고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고요함이야말로 거대한 반테아 항공이라는 조직을 내부로부터 조금씩 흔들기 시작하는 가장 강력한 진동이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이미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공항 내 서양실의 고요함 속에서 찻잔을 내려놓고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찻잔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모금을 입에 머금자 차의 쌉싸름한 맛이 혀의 깊은 곳에 은은하게 남았고 그 미세한 자극은 마치 멀리 잠들어 있던 기억의 파동을 건드린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과거의 한 장면이 고요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10대였을 무렵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교토의 유서 깊은 한 전통 여관에서 겪었던 일이었습니다. 외국 주요 인사들을 접대하기 위해 완벽하게 준비된 저녁 식사 자리. 정갈하게 차려진 식탁 위에는 계절의 진미와 함께 은은하게 퍼지는 유자향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손님을 최고로 대접하고자 하는 주인의 정성과 마음 씀씀이를 온전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손님 중 한 명이 술에 취해 음식상을 난폭하게 다루었고 상을 나르던 배식 담당 여성을 보며 경멸하는 듯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순간 그 공간을 감돌던 모든 품위와 평온함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배식 담당 여성이 바로 이서윤 씨의 어머니였습니다. 노골적인 조롱을 받은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깊이 고개를 숙여 한 번 예의를 표했을 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린 이서윤에게 그 장면은 충격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모욕을 당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물러나는 어머니의 모습은 당시의 어린 마음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나약함처럼 보였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어린 이서윤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엄마, 왜 대꾸하지 않았어요? 왜 싸우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이소윤의 인생을 관통하는 하나의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아, 말보다 침묵이 더 깊이 전달될 때가 있단다. 사람의 삐치밤 품격은 격렬한 분노가 아니라 어디서 그리고 언제 침묵할지를 아는 데서 드러나는 거야. 우리는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고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거란다. 어머니의 그 말씀은 이소윤의 마음속에 조용히 뿌리내려 그녀의 삶과 비즈니스 철학의 근간이 되는 단단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부터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고결한 형태의 선택이며 가장 강력한 의지가 침묵 속에 깃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LAX의 서양실. 이서윤 씨는 바로 그 가르침이 다시 살아 움직이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타국 땅의 거대 조직으로부터 무언의 모욕을 당하고 탑승 게이트에서 거절당했을 때 그녀는 분노의 말이나 울분을 터뜨리는 대신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을 통해 행동으로 답했습니다. 그것은 어릴 적 보았던 어머니의 뒷모습, 즉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녀의 자금 철회 결정은 단순한 감정적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만한 시스템에 대한 가장 명확한 반박이었습니다. 침묵을 지키고 행동으로 답하는 것, 이는 개인의 감정을 넘어선 그녀의 문화적 배경과 한국적 정서에 뿌리내린 깊은 윤리관이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누군가를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과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지켜내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잔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녀의 외모로 그녀의 가치를 판단했다는 사실만이 바람처럼 가슴을 스쳐 지나갔을 뿐입니다. 창밖에는 무거운 구름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마트폰이 작게 진동했습니다. 긴급 주주총회 소집 알림, 그리고 투자 펀드 회장으로부터의 긴급 대응 확인 연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둘러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은 잠시 동안 고요 속에 머물고 싶은 시간. 그녀는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부드러운 빛을 받으며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분노도 정의도 아닌 자신을 잃지 않기 위한 고요한 침묵의 시간이야말로 결국 가장 강력한 반향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이서윤 씨가 앉아있던 공항 내 서양식 휴게 공간은 이제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그녀가 촉발시킨 금융 쓰나미의 여파로 전 세계 미디어가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지만 그녀가 머무는 이곳만은 시간의 흐름마저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는 고요함 속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잔잔한 파동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화면에는 반티아 항공으로부터 온 하나의 이메일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지극히 형식적이고 정중했지만 그 내용은 필사적인 손실 방지 노력을 감추지 못하는 전형적인 위기관리팀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이메일을 열어보았습니다. 문서의 내용은 길었고 문화적 오해라는 편리하고 모호한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의 부적절한 대응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와 같은 문구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장은 오직 주가 하락과 투자 철회 사태라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주들을 임시적으로 안심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서윤 씨가 탑승 게이트에서 느꼈던 노골적인 편견과 훼손된 존엄성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성찰로의 냄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존엄성을 훼손한 행위 자체를 인정하기보다 그 행위가 초래한 불편 마흔리지레이라는 지극히 표면적인 결과만을 사과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그 사과문을 읽는 내내 표정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단지 활자들을 따라 이동했을 뿐 그들의 사과가 그녀의 마음속에 미치는 파급력은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이 문서는 단순한 사과문이 아니라 현 사태에 대한 반태아 항공의 오만하고 피상적인 인식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증거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문제의 근원, 즉 외모로 사람의 가치를 재단하는 그들 조직 문화의 핵심적인 결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원했던 것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과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변화짐을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의 답장칸을 열어보지도 않고 스마트폰을 닫았습니다. 그 행동 자체가 그녀의 단호한 거절 의사를 대변하는 무언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닫은 바로 그 순간 뒤에서 조심스러운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서윤 씨가 뒤를 돌아보자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반태아 항공의 고위 여성 직원이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CEO의 급박한 지시를 받고 직접 이서윤 씨를 찾아온 인물임이 분명했습니다. 이서윤 고객님, 반태아 항공을 대리하여 이번 일에 대해 사과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여성 직원의 자세는 깊었고 형식적인 태도를 넘어 어쩌면 진심으로 이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서윤 씨는 그 여성의 깊은 숙임에도 불구하고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성 직원이 길고 장황한 사과와 변명을 시작하기도 전에 아주 낮은 목소리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회의실의 CEO 그렉의 목소리보다 훨씬 더 큰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형식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모든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이미 행동으로 응답했으므로 상대방 역시 말잔치가 아닌 행동의 변화를 통해 자신들의 진정성을 증명해야 함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에게 있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직원에게 감정을 토로하거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은 무의미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사과라는 단어가 아니라 누구에게 신뢰를 맡겨야 하는가에 대한 반태아 항공 내부의 근본적인 인식 변화였습니다. 이서윤 씨는 그 여성 직원의 놀란 얼굴을 뒤로 한 채 다시 조용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는 멈춰서서 대화를 나누거나 그 여성의 말을 들어주거나 그들의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단순히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협상의 거절이자 단절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기회, 즉 말로써 상황을 모면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그 모든 것을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아직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으며 당신들의 사과는 오직 손실을 막기 위한 피상적인 도구에 불과하다는 무언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녀의 행보는 분노나 복수심이 아닌 오직 진정한 변화를 요구하는 한국 투자계의 단호한 의지였으며 이는 반태아 항공에게 치명적인 마지막 타격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이제 공항에 VIP 라운지에 마련된 소규모 접견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그녀의 비서와 핵심 스태프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며 그녀의 조용한 결정을 실행에 옮길 최종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말의 시간은 끝났고 행동의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반테아 항공의 주식시장에 가장 날카롭고도 냉정한 심판을 내릴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이서윤 씨가 반테아 항공 직원의 사과를 단호하게 거절하고 다시 조용히 걸음을 옮긴 후 그녀는 날이 밝아오기 전 공항 로비의 인적이 드문 곳에 마련된 특별한 공간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일반 라운지와는 분리된 한국 본사에서 급히 준비한 소개실이었습니다. 그녀가 문을 조용히 닫고 들어서자 그곳에는 그녀의 비서와 핵심 재정 담당 스태프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에서 막 도착한 듯한 서류들이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계약 해지, 통보서 초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긴급 대책안이었습니다. 조명은 부드러웠으나 방 안의 공기는 결단 직전의 무거운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테이블 앞에 앉아 스태프들을 향해 시선을 두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그 속에는 이제 더 이상 감정의 동요가 아닌 공기를 바꿀 정도의 강력한 통제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서윤 홀딩스로서의 최종 대응을 결정하겠습니다. 전 보유 주식의 일시 매각과 전략적 지원 라인 철회를 즉시 개시합니다. 젊은 스태프 한 명이 숨을 작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과 함께 이 결정이 가져올 글로벌 시장의 파장에 대한 두려움이 교차했습니다. 정말로 모든 지분을 철회하시는 것입니까? 이서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든 자료에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이것은 분노가 아니라 선별입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들을 무력하다고 여기고 침묵하는 것은 곧 인정하는 증거라고 여기는 논리가 지배하는 조직에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 진심으로 신뢰를 맡겨야 할지에 대한 오직 그 문제일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수심의 뜨거움 대신 강철처럼 차갑고 흔들림 없는 결의의 온도만이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공항에서 겪은 일을 단순한 개인적 모욕으로 치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반테아 항공이라는 조직의 가치관과 시야가 얼마나 편협한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순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녀의 비서가 곧바로 자료를 정리하며 한국 본사의 이사회로 전송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메일에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미세한 소리가 마치 거대한 수면에 던져진 작은 조약돌처럼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공항의 다른 한쪽에서는 반테아 항공의 주가가 다시 격렬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구도 보지 않는 물밑에서 거대한 지진이 발생하듯 주식 거래가 개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화면에 표시된 수치가 더욱 크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매도 물량이 멈추지 않습니다. 본사 상황실의 직원이 절규했습니다. 화면의 차트는 걷잡을 수 없는 붉은색으로 물들었고 마치 건물이 붕괴하는 것처럼 숫자가 기울어져 갔습니다.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이서윤 홀딩스가 전 지분 매각을 개시하고 한국의 주요 펀드들이 반테아와의 제휴를 해지한다는 금융뉴스 속보가 터져 나오면서 시장은 순식간에 대혼란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CEO 그렉은 창밖을 멍하니 응시한 채 손에 든 커피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되는 건가? 그는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지만 그것은 사실의 절반만을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단 한 명의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침묵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수년간 무시해온 기업의 오만함이었고 그것이 이제 응보로 되돌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 모든 혼란을 뒤로 한 채 이서윤 씨는 공항의 서양실로 돌아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페이지에는 복잡한 계약서나 일정 대신 단 하나의 짧은 문구만이 적혀 있었습니다. 무언의 교훈. 그것이 바로 그녀의 모든 행동의 근간이 되는 신념이었습니다. 시끄럽게 다투지 않고 자신을 주장하지 않지만 결코 꺾이거나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는 듯 보였지만 가장 깊고 조용하게 세상에 울려 퍼지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부드러운 햇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 그것은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진실과 존엄을 지키는 행위였습니다. 그녀 안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조용한 결단이야말로 세계의 일부를 가장 근본적이고 조용하게 움직이는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나의 행동은 누군가를 조금 더 겸손하고 사려 깊게 만들었을까? 그녀는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하며 자신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증언이 될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서윤 씨가 서양실에서 조용히 걸어나와 다시 공항 로비로 향했을 때 반테아 항공 본사의 아침은 이미 전례 없는 혼돈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식 거래가 개시되는 오전 8시. 화면에 표시된 숫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졌고 매도세는 멈출 줄 몰랐습니다. 이서윤 홀딩스의 전 지분 매각 개시와 핵심 파트너들의 제휴 해지 소식은 금융 뉴스를 장악했고 반테아 항공의 시가총액은 순식간에 수십억 달러가 증발했습니다. CEO 그렉 타웰은 자신이 마주한 현실이 단순히 금융 위기가 아닌 자신들의 오만한 문화에 대한 심판짐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말을 기다리는 이가 아니라 행동을 지켜보는 이를 무시했어. 그의 자조 섞인 중얼거림은 조직 전체의 뼈저린 자기 반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서윤 씨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곧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특히 소셜미디어에서는 한 장의 사진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한복 차림으로 공항 의자에 앉아 조용히 수첩을 펼쳐보고 있는 한국인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캡션이 없었지만 그것을 본 수많은 사람들은 묘한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품격과 존재감. 아무것도 주장하지 않고 아무것도 호소하지 않았지만 그저 그곳에 존재함으로써 주변 환경 전체를 변화시키는 듯한 힘이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한 저널리스트는 그 사진을 인용하며 이렇게 썼습니다. 침묵이 가장 강한 성명이 된다. 이 여성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기에 그 어떤 격렬한 항의보다도 깊고 강력하게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뒤늦게 그녀의 이야기가 보도되기 시작했지만 이서윤 씨 자신은 이 모든 미디어의 소란에 일절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신념과 자세였습니다. 이서윤 씨는 공항 내 작은 서점을 찾았습니다. 관광객을 위한 기념품이나 비즈니스 서적이 늘어선 구석에서 그녀는 문득 한 권의 시집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고요함에 귀 기울여라. 표지에 적힌 문구에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책이었지만 그 속의 한 구절이 그녀의 가슴을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소리 없는 자가 말할 때 세상은 비로소 귀 기울인다. 그녀가 책을 덮는 순간 통로 저편에서 반테아 항공 제복을 입은 몇몇 직원들이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두고 멈춰서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는 명령이나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존경과 사죄의 온처럼 보였습니다. 이서윤 씨는 아무런 대꾸 없이 다만 고개만 숙여 그들에게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것이 그녀 나름의 수용 방식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으면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보이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소리나 힘보다 침묵 속에 깃든 신념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공항 직원들은 그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변함없는 품격과 강인함에 존경을 표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보안 게이트를 조용히 통과했습니다. 직원들은 어딘가 조심스러우면서도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배웅했습니다. 탑승 게이트에 도착하자 어제 그녀를 거절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직원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 죄송했습니다. 이서윤 씨는 고개를 미세하게 저으며 말 대신 눈을 맞추었습니다. 침묵으로 전달되는 것이 있고 말로 하지 않기에 더욱 깊이 남는 감정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금 확인했습니다. 그 젊은 직원은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고 주변의 스태프들 역시 자연스럽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이서윤 씨는 침묵 속에서 걸었고 그 걸음이야말로 공항이라는 거대한 공간에 말 이상의 교훈 하나를 남겼습니다. 그녀가 안내받은 퍼스트 클래스 좌석에는 어제와 달리 최상급 흰 천에 쌓인 작은 카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카드를 열자 저희의 시야가 흐렸던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말 대신 행동으로 속죄하여 나가겠습니다. 라고 송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고 부드럽게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륙의 순간 그녀의 몸이 가볍게 가라앉는 그 감각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날만은 어딘가 달랐습니다. 마치 지상에 남겨둔 앙금이나 감정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성찰치 옮겨진 듯한 고요한 가벼움이었습니다. 이서윤 씨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와 별채의 툇마루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창호지에 비치는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오후, 그녀는 자신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군가는 깨달아 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녀는 단 하나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습니다. 오늘 나의 존재 방식이 누군가를 조금 더 겸손하고 사려 깊게 만들었을까? 침묵의 힘은 세상에 대한 복수가 아닌 스스로의 존엄을 지키고 세상을 조용히 변화시키는 가장 고귀한 형태의 권력임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 침묵이야말로 영원히 세상에 울려 퍼지는 교훈으로 남았습니다.